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성도 군복무를 해야만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에선 헌법에 반한다며 또 남녀 갈라치기 공약이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의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두고도 세대 갈라치기란 비판이 나왔었죠. 최규진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병력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이 되려면 남녀 모두 병역을 의무화할 것을 군 공약으로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헌법상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며 더 많은 여성이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성이 징병 대신 지원을 통해 일반 병사도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여성희망 복무제로 연간 10,000에서 2만 명의 병역 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권에선 이 대표의 주장이 반헌법적이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미 위헌 판결 받은 군 가산점제보다 헌법 가치에 더욱 반하는 제안에 어떤 미래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앗아가는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으로 세대 편가르기 논란에 휩싸였는데 지난 대선 때 여성가족부 폐지 등에 이어 또 남녀 갈라치기 공약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여성 징병제라든지 출산에 따른 병역 면제 이런 것들까지 가면은 이스라엘식 병역 제도가 되는 거지만은 저희는 그에 미치지 않는 한국형 어떤 병역 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대안을 갖고 논쟁해야 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병역 자원 수급 등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나 모병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결혼도 아직 안 했고 애를 키워본 일도 없고 제 얘긴가요? 대장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런 헛소리를 막말하는데 세상 물정은 좀 아는데 말이죠. 회장님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 개혁신당 공약 때문입니다.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습니다. 노인 회장님 입장에선 화날 법하죠. 제대로 한판 붙어보자 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공개 토론을 통해서 이 정책의 부당성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합니다. 두 분의 토론 성사될까요? 여야 정치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종혁입니다. 양측 입장 토대로 가상 토론 펼쳐보겠습니다. 무임승차 폐지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닭갈비 막국수를 먹고 반주도 한잔하고 호반의 도시 정경도 즐기고 하는 그런 행복감을 누리고 있는데 노인이 지하철 무임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는 행복권을 박탈하자는 여기에다 무임승차는 다른 분들의 행복권도 보장한다는데요. 며느리의 그 행복권을 박탈하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갑자기 며느리요? 집에 있는 며느리나 여성들이 어른이 밖에 나오고 없으니까 다리도 쭉 뻗고 눕기도 하고 낮잠도 자고 편안한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는데 노인이 방콕으로 집에 있으면은 저 젊은 며느리나 누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개혁신당은 없애야 하는 이유로 지자체가 메꿔주던 적자를 꼽았습니다.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 7천억 원.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노인 회장은 무슨 소리냐? 왜 적자가 노인 탓이냐? 꾸짖습니다. 노인이 타든 안 타든 승객이 타든 안 타든 지하철은 운행을 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탔다고 전기료가 더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철 적자는 운임이 일단은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하철이 매우 쌉니다. 무임승차는 유지하고 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개혁신당은 지하철, 버스 다 탈 수 있는 연간 12만 원 교통카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버스 정류장은 가깝지만 역세권에 살지 않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말이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고연령층이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집 앞에 버스를 두고 먼 길을 걸어와서 지하철을 이용해야 되는 현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인 회장님은 이렇게 외출하는 게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 말하는데요. 저 걸음을 걷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만보 운동이 되어져서 건강이 좋아집니다. 연간 4천억 원의 의료비 절감이라는 막대한 국가 이익을 주는 효과가 있고, 어르신이 건강해지니까 가정도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주장엔 뭐라고 답할까요?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서는 이런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게는 그림의 떡과도 같은 전국의 노인분을 대표하니 쉽게 반박 못하실 것 같은데요. 몇 사람 더 떴다고 기름값이 더 들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나 노인을 무의로 태우는 것하고 그 회사의 손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버스도 무임승차자는 겁니다. 이처럼 어르신 반발 불보듯 뻔한 공약을 꺼내든 이유. 표를 까먹을 수 있지만 논쟁적이면서도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옳은 선택,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정책으로 선보이겠습니다. 이런 이준석 대표를 향해선 뭘 몰라서 하는 말이라 지적합니다. 이준석 씨가 결혼도 아직 안 했고 애를 키워본 일도 없고 가정살림도 해본 일 없고 정치판에 들어와서 무의도식 하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런 헛소리를 낙말하는데, 모든 걸 다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걸까요? 내년이면 무임승차 대상이 된다는 한 교수는 이런 게 정말 꼰대라 꼬집었습니다. 그 논리대로면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세상 물정 모르겠다. 차별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물론 폐류나 망나니 짓이라고 한 노인 회장님의 분노에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노인 연령을 높이자, 누구나 무료로 타는 무상교통으로 가자,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노인의 반발이 활발히 토론할 수 있게 만드는 장을 열어준 셈이 되긴 했네요.